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오늘도 반도체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오늘 같은 날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매도는 절대 안 되고요.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현재 반도체 시황이 어떤지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반도체는 피크아웃이 나왔다 이야기 드렸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제 영상 처음부터 찾아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출 총이익률이 정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범용 반도체 기준으로 거의 매출 총이익률이 90% 정도 나오거든요. HBM 포함해서 85% 정도 나오니까 범용은 90% 가까이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90% 이익이 남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반도체 세금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전 세계에 반도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2018년 때 중국이 미국과 분쟁을 하면서 서로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때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도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했는데 아이폰이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에 만약에 관세가 부과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시장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관세를 유예해 주긴 했는데요. 지금은 애플이 가격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죠. 아이폰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가격 인상한다라고 지난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애플의 성장을 뺏어온다는 의미이고요. 관세를 부과했다는 의미예요. 관세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시키죠. 그래서 2018년에도 아이폰에 관세를 부과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많이 했고, 그때 실제로 아이폰 관련주들이 반도체 포함해서 다 급락했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유예를 해주긴 했지만 급락한 주가는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플은 하드웨어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기업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죠. 매출도 가장 많은 회사이고요. 근데 2018년에는 유예했는데 아이폰의 관세 부과가. 근데 지금은 다른 제품에는 지금 가격 인상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가 유예된 게 아니라 관세가 부과된 거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기업이 관세를 부과시킨 거죠. 그래서 애플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한 거고. 근데 지금 아이폰은 아직 가격 인상한다고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이제 아이폰 출시를 하니까 그때 가서 가격 인상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거는 엄청난 악재거든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플이 가격 인상을 한다는 건 수요 둔화가 나타나는 거고, 지금 뭐 여러 회사들이 반도체 세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판매량을 줄이든 아니면 가격을 올리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반도체 세금 또는 반도체 쇼크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익률이 여기서 더 좋아지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업체들이, 그러니까 고객사들의 저항이 나타날 테니까. 그리고 지금 뭐 미국에서는 소비단체에서 뭐 집단 소송도 하지 않습니까? 단합했다 그러고. 과거 금융위기 때도요, 반도체 회사들 단합한 거 아니냐면서 소송 걸고 그랬었어요. 뭐 물론 그때 입증을 못 해가지고 그냥 무산됐는데,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 아니면 외교적인 리스크 아니면 소비자들의 어떤 저항,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이상 폭리를 취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주가가 올라왔는지 살펴보면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반도체 실적 상향 조정으로 주가가 상승한 거예요. 상향 조정이라는 거는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계속했던 거거든요. 어차피 공급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캐파가 바로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향 조정이 됐던 건데, 그게 멈춘다 그러면 주가는 정점이 나왔다고 해석을 해야죠. 그리고 5월달, 6월달에 단일 종목 ETF 출시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금이 여기에 쏠렸겠습니까? 엄청 많이 쏠렸죠.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으로 ETF 규모가 전 세계에서 1등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닝의 상향 조정이 충분히 또는 그 이상 오버해서 반영을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가 지금 없어서 못 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망도 있지만 공포도 있는 거거든요. 공포는 비축을 의미해요. 비축을 한다는 거는 재고를 쌓아둔다는 의미거든요.
재고를 쌓아뒀다는 건 갑자기 수요 공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고객들이 메모리를 주문하고 있는데 얼마나 재고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고 리스크 또는 비축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 지금 과열이 어닝의 오차 범위를 증가시켜서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틀리면서 상향 조정을 한 거거든요. 물론 틀린 건데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안 하지. 왜냐하면 주가는 올라가니까. 반대로 틀리면 사람들이 저 무능하다 욕할 텐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은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틀리는 건 틀리는 거예요. 즉 어닝의 오차 범위가 증가했다. 반도체 과열로 인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하향으로도 어닝의 오차 범위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상향으로 조정됐지만 앞으로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도한 대규모 ETF 집중 매수예요. 전 세계 개인들이 하이닉스를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버슈팅을 만들어서 하이닉스가 프리장에서 이제 300만 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내려온 거거든요. ETF 자금이 본주보다 거래량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거예요. 하이닉스 시총이 한때 2천조 원을 넘었었잖아요. 근데 하루에 10% 이상 변동성을 보인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테일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고 변동성도 더 커지고 지금 보시면은 2배짜리 레버리지든 2배짜리 인버스든 모두가 다 손실난 구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해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변동성이 많이 컸던 거고 로스컷도 나왔던 거고 오늘 같은 날도 주가가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ETF의 어떤 자금이 계속 본주를 흔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로스컷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주의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근데 하나 긍정적인 점은 지금 ETF 자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손절돼서 나간 사람들, 겁먹어서 이제는 ETF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곧버스든 레버리지든 이제는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에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돈들을 잃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사라지고 있죠. 인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변동성이 줄어들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하시면 돼요. 매수하셔도 되고 대신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한 뭐 피크아웃도 나왔고 여러 어떤 저항들 그리고 반도체 폭리, 반도체 세금이 여러 곳에 지금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성장도 뺏어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마냥 찬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오늘도 하이닉스 살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할 때는 저는 역시 기회로 보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매도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더 높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5년 만에 지금 복귀를 하거든요. 도움 많이 드릴 테니까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 댓글 이런 거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